뭘 할 거냐면요. 내가 문제를 내볼게.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주제였잖아요. 자, 거기서 좀 어려웠던 걸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 6명 전부 다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 서진이하고 이제 뭐 영훈이가 있는데 영훈이는 이제 4일 운동을 하고 하루를 쉰대요. 이렇게. 서진이는 3일 운동을 하고 하루를 쉰대요. 이렇게. 음. 자, 그럴 때 이 서진이하고 영훈이가 이런 운동 프로젝트를 그 4개월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가정을 해서 8개월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1일차부터 240일차까지 그때 같이 쉬는 날의 횟수를 구하시오. 같이 쉬는 날. 네. 자, 이거 지호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운동을 쉽니다. 그래서 1일차부터 240일차까지 있는데 같이 쉬는 날의 개수는 몇 일차, 몇 일차, 몇 일차까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쉬는 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서진이가 쉬는 날은 매 4의 배수 날이죠. 얘는 5의 배수 날이죠. 4의 배수의 날과 5의 배수의 날의 각 공통된 배수는 뭐예요? 20의 배수니까 네, 20 곱하기 1, 그다음에 20 곱하기 12, 그래서 12번을 같이 하는 거죠. 20의 배수. 자, 요거는 쉬운 겁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이런 변형을 줘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푸는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 문제가 요런 식이었어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배수는 10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다. 이렇게 엔딩이었는데, 자, 내가 이 설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서진이는 운동 4번에 하루 쉬는 건 맞는데, 꼭 둘째 날에 쉰대요. 그 다음에 영훈이는 넷째 날에 쉰대요. 자, 이렇게 바뀌었다면요. 뭐 횟수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몇, 쉬는 날의 어떤 규칙성이 어떻게 되는지, 쉬는 날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보세요. 예를 들어 20의 수를 20회로 나타냈던 것처럼, 저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어, 그러니까 우리 배달 음식 시키면 그 매운맛 조절하잖아요. 그게 이제 매운맛이 뭐가 웃긴 거죠? 네, 네, 네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어려운 설정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트라이 해보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념 원리만 푼다든지, 그냥 일반 센수 항만 풀게 되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냥 동그라미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 그렇게 하면 중학교 때는 또 문제를 안 어렵게 내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우장창 무너지고, 이제 대학도 결정돼 버리고 이런 일이 그냥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저런 벽들을 하나씩 넘어가서 사고력을 기르려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 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네, 뭐요? 네, 가볼게요. 네, 네, 환청을 들었나 봐. 자, 이 녀석은 한 패턴이 이제 4일이죠. 그래서 저 녀석이 쉬는 날의 특징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 두 번째 날에 쉬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 쉴 거 아니에요. 자, 잉여류라고 했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날에 쉬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영훈이가 쉬는 날 한번 하은이가 얘기해 볼까? K 플러스 1. OK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그렇죠? 네. 금방 고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하는 날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날인 중에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날. 아이고, 복잡해. 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날 중에서 그 숫자를 나눴더니 5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인 날들만 취합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해야 될 작업이 뭔지 인지되셨나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날 중에서 5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인 날을 찾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일단 좀 실무적인 방법을 직접 알려드릴게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들 나열해 보세요. 2일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4만큼 텀이 있습니다. 4만큼 잘 보세요. 오케이? 14만큼 이렇게 텀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5로 한번 더 나눠볼게요. 나머지가 2죠?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없어요. 0이에요. 자, 나머지가 2고, 1이고, 0이고, 오, 4가 나왔다. 찾았습니다. 네. 자, 그렇게 14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해버리는, 네, 거예요. 네, 아니에요. 한번 해보죠. 해보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한번 트라이 때마다 5,000원 아니잖아요. 네. 이거 찾을게요. 네? 네? 이거 있어요. 아, 이 14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됐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날 중에서 동시에 그 숫자를 5로 나눠서 나머지가 4인 날이 되는 걸 찾는 거 이해가 됐니? 자, 해본 거예요. 이게 얘를 나열해 본 거야, 일단. 나열해갖고 5로 나눠보니까 나머지 2고, 5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4이다. 찾았다. 14 너구나. 그래서 14일차가 되는 날은, 너무너무 반가워요. 서진이도 쉬는 날이고요. 영훈이도 쉬는 날입니다. 맞나요? 그 데이터를 모르겠네. 네. 아니, 그래도 낯선 거가 어떻게? 자, 볼게요. 자, 진정. 자, 이렇게, 이제 이 스트림을 망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은, 14가 우연히 발견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번은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일이죠. 그 다음에 22일이죠. 4일 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빌립 쌓고 있었는데, 네, 그겁니다, 결론이. 자, 그 18일은 또 안 되죠. 네. 또 2일 나오잖아요. 그쵸? 또 1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희 침팬지가 아닌 이상,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저 2일 공사가 반복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반복이 되고, 18은 몇이 나오냐? 저기 5로 나오면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또 2가 나오죠? 또 1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이 나머지가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 다음 패턴이 바로 5하고 4. 자, 5하고 4의 공배수인 20을 텀으로 나온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34에서 또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34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나오는 거 맞니? 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나오는 거 맞아? 발견됐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찾은 14, 이 맵을 지금 끊기고 싶지 않죠? 20일마다 반복되는 거야. 그럼 몇 K야? 자, 맞아. 4일마다 반복되는 게 4K였죠? 20일마다 반복되는 게 20K야. 근데 첫 번째 날이 14였죠?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지금 일단 지오 버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대입했을 때 14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으로 세팅해줘야 될까? 1을 대입하면 14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 세팅해줄 수 있죠. 어차피 여기 플러스 20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썼을 경우에는 K에다가 0부터 시작해서 대입할 수 있는 거고 0을 대입해야 14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얘일 때는 K가 1부터 이 차이만 있을 뿐 둘 다 특별히 둘 중에 틀린 건 없습니다. 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훈이하고 서진이 동시에 쉬는 날 알고 싶으면 요 소중한 요 자판기에다가 0, 1, 2, 3, 4, 1, 2, 3, 4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대입해 주시면은 그 저기 240일까지 240일을 또 도구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럼 대충 K가 몇 가지 되겠니? 자, 요거 위에 걸로 먼저 해볼까? K가 0일 때부터 됐었죠? 0일 때가 최초 발견이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한 12쯤 대입하면 240이 도가해버리죠. 12는 안 돼. 10일 대입해봐봐. 그럼 234니까 240 도가 안 했죠? 10일까지 되는구나. 며칠이야? 12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버전으로 했을 경우는 이제 일씩 공격하겠죠. K가 1일 때부터 자 이건 이제 12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12까지 되니까 결론적으로 12번 같이 쉽니다. 그리고 같이 쉬는 날을 알고 싶으면 네가 여기다가 1, 2, 3, 4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 네. 이게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 제법 어려운 같이 쉬는 날 유형입니다. 제법 많이 아니라.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 이걸로 보고서, 수학,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 잘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공부는 이런 고통을 계속 빨리빨리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 네, 너무 네.
네, 자, 이도 너무 잠깐 드립 금지. 잠깐 드립 금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집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재미없고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에 무뎌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동그라미 맞으려고 난이도 쉬운 문제 풀잖아요? 진짜 아무 쓸데기가 없어요. 진짜로. 그 공부보다 진짜 게임 한 판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유튜브 쇼츠 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네. 아, 진짜로, 예? 아는 거를 똑같이 풀 바에 평소에 쇼츠 보고 사세요. 그러면 집게시계로 많이 늘거든요. 막 이렇게 쇼츠 돌리다 보면 뭐 변호사 채널도 나오고 다른 거 나오잖아요. 네, 진짜 그 정도예요. 진짜 어차피 너무 잘 아는 거, 단순한 거,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는 거를 다시 보고서 동그라미 찍어서 흐뭇하게 하실 바에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르는 걸 익힌다는 마인드. 자, 그러면 좀 힘듭니다. 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주셔서 그 멘탈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숙제를 했으면 노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엄마 나 숙제 다 했으니까 놀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는 게 숙제를 했으니까 뭐 내가 얻게 되는 티켓이 아니라 다음 숙제를 할 수 있는 청정한 뇌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변초 작업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막말로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 채로 다음 학원 등원하는 날을 맞이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 내가 막 예기치 못하게 많은 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충분히 안 풀린 상태로 학원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쉬는 날을 마련해 갖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안 풀어주면은 새로운 게 안 들어가요. 사람이니까. 예.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데 좀 되게 매운맛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꼭 뭐 어떤 대학을 합격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안 풀렸는데 나는 뭐 정신력으로 달린다고 해서 계속 풀리지 않았는데 계속 넣어요. 그럼 그게 이제 공황장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는 없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게 공부에서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페인된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잘 못 놀아준 사람. 네, 그럼 페인됩니다, 사람이. 잘 노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솔직히 못 놀진 않잖아요. 컴팩트하게 짧고 굵게 잘 놀아야 돼요. 그게 이제 공부 제일 잘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짧고 굵게 놀기. 근데 여러분들이 얕고 약간 전반적인 약간 노잼에다가 유잼, 노잼 이렇게 섞여갖고 되게 불순물이 많은 노는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플레이에 들어간다? 그러면 핵 개잼 상태로 끝나시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짧더라도 굵게. 예.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걸 좀 망가졌어도 우리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약간 시간적으로 상대적인 여유가 있는. 네. 자, 네, 여기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문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네. 자, 다음 시간에 뭐 하라고? 편지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안내 영상 제대로 나가고 그 다 데이터 작업 확실히 해놔서 여러분들 딱 전산망에다가 질문했던 거 이제까지 했던 거 다 박아놓고 그래서 그걸로 제출제하고 막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럼요. 저기 현지가 두 번째 수업에서 예, 저기 앞에서 출연했죠. 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봤는데 어,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어, 현지 너무 귀엽다고 예,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이게 여러분들 눈에서는 현지가 극혐일 수 있지만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잘 까부는 학생이 그래도 예, 예. 자, 볼게요. 7번. 마이너스 8분의 35보다 작은 네? 아, 6번도요? 네. 아, 번호 순서로 갈게요. 6번 먼저. 미안해요. 네. 6번, 7번 봐보고 질문 주세요. 자, 이거 절대값 기호가 뭔지 아시죠? 자, 절대값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양수로 튀어나오는 건데, 양수는 그냥 튀어나오겠죠? 자, 이런 게 절대값 기호의 이제 효과인데, 이거를 뭐 마이너스를 뗀다 요거보다는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안에가 마이너스라면. 그럼 마마뿔이 되잖아요? 네, 절대값 기호를 저렇게 좀 알아둘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 설정을 보니까 만약에 절대값이 a가 크면 그 a의 절대값을 내보내고 b가 크거나 같으면 b를 내보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구나. 자, 이런 조건문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텐데 마이너스 2하고 3의 절대값은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4. 그래서 3의 절대값을 내보내라.
자, 4하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각각 4하고 3이니까 4가 더 크니까 4의 절대값 4를 내보내서 답이 7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아니고 화이팅.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저런 발문을 볼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좀 낯설었을 거예요. 7번 볼게요. 자, 저거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것을 A라고 할 때. 자,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가우스라고 합니다. 가우스. 가우스. 가우스란 게임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그 워크래프트 알아요? 유튜브에 조사. 그게 이제 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우리 고3 때 야자 안 하고 막 그 야자 치고 한 20명씩 그거 하러 가고 난 그거 하러 안 갔거든요. 아, 무엇이 아니, 나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던지고 싶진 않았어요. 네, 네. 네, 뭐라고 했는데? 아예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 게임하러 간 애들? 근데 결론적으로 고3 때는 나도 수능을 망하고, 그, 당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좀 많이 쌓여서 이거 좀 약간 되게 슬픈 이야기라. 하여튼, 뭐, 걔네들은 이제 대학 입시 결과가 좋진 않았죠. 음, 제가 어디 나오셨어요? 나? 대학? 그래야. 실례가 아니라 나는 그 공개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 학력은 구체적으로 학교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예, 나중에 필요하면 밝히는 걸 꺼리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료 잘 찾아보면 내가 공개한 것도 있어. 나는 경희대 정도 라인에 있는 대학의 전자공학과에 4년 장학생이었어요. 되게 잘 하셨어.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받은 장학금 수의 총액이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교 때 내가 벌어들인 돈이 내가 지출한 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이제 공대 등록금이 이제 5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430만 원, 460만 원. 음. 그래서 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하향 지원을 해서 이제 경희대 정도 되는 입결 라인에 네,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학과에 있던 애들이 경희대가 좀 더 인기 있던 학교는 맞지만 경희대를 안 가고 이제 인프라를 보고 온 학교도 있었고 어, 시설이란 뜻이에요. 시설. 하여튼 난 그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이런 데는 아니고요. 그런 데보다 좀 떨어지고요. 네. 어쨌든 간, 그래서 나는, 네? 만족하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수능 마치고 재수해서 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경희대 정도의 학교가 내가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과도 하향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하게 수능을 망쳐서 거기도 못 갔어요. 네. 네. 뜻끝 받으셨어요. 수학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성적이 망해서 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나 재수할 때는 이제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사연이 좀 깊어요. 그래서 결국에 수능에서 받은 등급은 3등급인데, 그러니까 그게 3개 틀려서 3등급을 받았어요. 08 수능의 3등급. 세계치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긴데, 89점인가 88점 3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대학 입시에다가 딱 한 번의 실험적인 정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08학년도, 그래서 삼촌쯤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08학번이 있으시다면, 그게 수능 점수는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 안에서도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사이인데, 퍼센트가 높은 애들은 점수가 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표준 점수인데, 그게 변별력인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걸 없애면 줄 세우기가 힘들어지겠죠. 개나 소나 다 좀 잡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좀 어렵게 돼야 되는데 시험을 쉽게 내서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어요. 100점 아니면 싹 다 이제 2등급이야. 2등급 컷이 98점인가 97점인가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학 입시를 고의로 망치려고 했을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입시가 진행이 됐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계산 시도하고 하여튼 그것도 실력이긴 한데,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전에도 원래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수능에 갑자기 그런 돌연변이 같은 그걸 내버려서, 한 번도 진짜 1등급을 구경 못했던 애들이 1등급을 가져가고, 1등급을 맞았던 애들도 이제, 좀 그렇게 밀려나고, 그러니까 좀 하우스였어요. 그래서, 어, 걔가 저 대학을 간다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제가 저 대학을 간다고 이런 애도 있었죠.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입시가 생각보다 변수가 많고 어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과목을 다 총합했을 때 내가 받은 성적을 갖고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그렇게 대학 입시를 마쳤고 그래서 그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 등록금은 안 내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뭐 과외 갖고 용돈을 벌어 들인 돈이 이제 책값 제외하고 생활비 제외하고 대학에다 줬던 돈보다는 이제 훨씬 많다. 아니, 네, 네, 유튜브 있어요. 네. 만약에 근데 내 유튜브 별로 본 사람이 없잖아. 어, 어, 이거 어, 수능 못 봤다고 어. 글쓰기들이 싹 없어져서 또안 보여. 뭐가 싹 없어졌다고? 어, 선생님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어, 어, 선생님 어,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어. 이제 공부를 못했다고 신앙을 맞췄고 하면서 내 실력을 의심하지 않느냐? 그거는 어느 강사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학원 업계에서 강사로 일하려면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학벌이라는 거는 사실상 가장 최고의 라이센스입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나도 무조건 다 인정을 하는데 자, 너네 서울대 나온 선생님한테 안 배워봤니? 카이스트 나온 선생님한테 안 배워봤어? 이게 그 디테일이 있는 게 그, 그, 그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온 선생님이 일단은 그 시기에 입시에 제일 잘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거를 제일 잘하진 않더라. 약간 이게 약간 패자들의 억지 논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서울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서울대 나왔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유머도 넘치고, 설명도 잘해. 그럼 돈을 쓸어 담겠지, 강사로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고지식한 그런 부분, 약간 범생이 같은 기질이 좀 많아서 너네가 좀 떠들면은 약간 진짜 찐텐으로 좀 짜증을 부린다던가. 네. 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입장에서 배우는 건 애들인데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설명이 나한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상품에서 상품으로서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약간 패배자의 변명 같아서 되게 내가 싫어하는 말이긴 하고 난 무조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은데 업계에서는 실제로 그러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강시장에서도 가장 큰 매출을 내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 학벌까지 완성형인 사람들도 있지만 학벌이 밝혀지지 않은 이제 내가 아까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B급 라인 정도라고 말한 그 학교의 학벌 혹은 그 이하의 학벌에서도 돈을 쓸어 담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게 빈말은 아니구나 하죠. 누구라고 특정 언급 못 하겠지만 유명 인강 사이트에서 매출 엄청나게 내는데 이제 그 쌤 입시 기준으로 이제 이 저기 상위 한 3, 4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을 나온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이제 특정 과목 매출의 1타라던가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춰보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당연히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람한테 교육받았을 때가 베스트였는지 네. 하여튼 그게 뭐 업계에서 같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혹시 만약에 머리가 이해가 못 이해를 못해. 뭔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두 개가 이해를 네. 못해. 누가 뭘 이해를 못해요? 누가 뭘 이해를 못해요? 의사가 아니면 주어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학생 이런 거참 어떻게 해? 그 의식의 흐름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좀 전달을 해주세요. 근데 네. 선생님 날려버리고 그냥 숫자를 바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유추해볼까? 학생이 이해를 못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나? 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선생님들? 나? 그거는 겪어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건 너가 알아서 공부해 이러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뭘, 아, 이만하려고 해서 다른 펜싱 아, 아. 아니야. 음.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대화가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을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다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눅이 드는 학생이 아님에도 뭔가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다든지, 모르는 상태인데 질문을 안 했는데 모르는 상태인 것도 몰랐다든지,
네, 몰랐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질문을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실 이 문제를 몰랐던 거지. 근데 이미 수업이 몇 주차 지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진을 찍어 전송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푼 거를 쓱 보면은 좀 사이즈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숙제 제출 방식을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어쩌다 얘기가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7번 봐봐도 될까요? 그래서 가우스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 가우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을 그냥 가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거를 하면은 가장 큰 거, 저거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에다가 가우스를 하게 되면 2.3보다 작은 것 중에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네, 좀 앉을게요. 네, 2 그렇게 대판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3.5의 가우스는 몇이죠? 네, 쉽죠? 네, 이게 가우스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뭐 4.6. 네. 아, 소수점을 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4.7. 마이너도 네. 마이너스 4. 자, 몇이에요? 마이너스 3. 자, 작은 것들 중에서 큰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그냥 떼는 게 아니라, 네, 저 정의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헷갈리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2등급과 3등급이 있는데, 자, 왜 어, 이렇게 좋아요. 네. 점수 못 맞았어. 개 슬퍼. 자, 내 점수가 87점이고, 나와 같이 80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88점으로 올라갈 것 같아. 나하고 자, 그러면은, 자, 가우스는 그런 물귀신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88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가우스를 씌우면 어딜 가? 87점으로 돌아와. 네, 이렇게 물귀신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6점 블라블라죠. 마이너스 6.5 그런 숫자. 가우스를 취하면 어디로 올라가, 내려와, 이렇게 물귀신이 데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가우스입니다.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네. 하여튼가.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8분, 자, 이 회기까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자, 저건 대충 정수와 소수 부분을 표현하면 몇 쯤 되나요? 마이너스 4점 블라블라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5죠? 네. 자, 그러면은, 가우스 5는 뭐예요? 오. 네, 그냥 5예요. 안에 정수가 들어가면 정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수. 그럼 5가 되겠죠? 네. 자, 그럼 8번 이후로 질문. 7번이 네. 8번이. 자, 8번. 아, 10이 아니야. 10번 네, 10, 네, 왜? 아니야. 나 이거 분명히 너무 재밌었어. 네. 자, 11번입니다. 꺽쇠 x가 만약에 정수라면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조건물 같은 걸 헷갈려 하시는데, x가 정수면은 그 결과를 마이너스 1로 결정을 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4분의 4 같은 거는 정수예요? 아니에요? 청소예요. 네, 이런 거 정수예요. 분수같이 표현됐지만 정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딱 정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럼 1을 뱉어내시고, 자, 0.2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1 뱉어내시고, 0은 정수죠. 마이너스 1 뱉어내서 답이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 12번 이후로 질문. 12번. 네, 12번. 11. 네, 제 기억력이 짧아서 12, 15까지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2 볼게요. 12. 내가 15. 자, 수직선에서 A, B를 나타내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수가 2이고, 자, 수직선에 서로 다른 두수 A,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2래요. 자, 같은 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공간을 분류를 해볼게요. A, B의 사이가 있고 A, B의 바깥쪽에 있죠. 자, 이쪽에 있는 핑크색, 앞에 봐주세요. 앞에 보자. 핑크색에 있는 애는 A, B 중에 누가 더 가까워요? A가 자기
뒤편에다가 여기 물건 숨겨놓을 때 쓰는 자리잖아요. 자, 여기 있으면 누가 더 가까워요? B요. B가 더 가깝죠. 여기 사이에 있으면 거리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저렇게 바깥쪽은 안 되고 안쪽에 딱 같은 거리,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이거 맞나요? 그게 2래요. 자,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 중점이라고 부르죠. 중점 어떻게 구해요? A 더하기 B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 본 적 없나? 음. 아, 그래요? 어디서 본 것 같지 모르는데 A에서 B가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게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중점이란 개념을 안 배우셨으니까 아니 근데 왜 그걸 같은 거리라고 하는데 왜 2분의 1로 나왔냐? 저는 중점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A, B의 지금 가운데 점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리 이제 이런 표현 맞아요? 그림으로? 네. 저걸 이제 나타내는 식이 이제 요거긴 한데 요걸 아직 안 배우셨으면은 이게 바로 안 들어오실 테니까 일단 문제 끝까지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1과 나타내는 그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좌표계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일단 요 앞에 거 먼저 해결해 볼게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이거를 이때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중점의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친숙한 빌드업. 자, 1하고 3을 봐볼게요. 그럼 1하고 3의 딱 가운데 있는 숫자가 2죠. 자, 그러면은 우리 2에서 한번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왼쪽으로 한 칸씩 한번 멀어져 볼게요. 자, 2에서 두 칸 가면은 마이너스 1 맞나요? 아, 0 맞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더하기를 잘 못 배워서. 그 다음에, 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노잼 그냥 짤막 유머는 너무 리액션을 다 해주지 마시고 씩 이렇게 그냥 넘겨주세요. 너무 웃겨. 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봐보세요. 1하고 3하고 더하면 몇이에요? 4죠. 0하고 4하고 더하면 몇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이번엔 세 칸씩 갈게요. 여기 5가 있죠? 맞나요? 저기 마이너스 1 있죠? 맞나요? 마이너스 1하고 5하고는 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녀석 맞나요? 네. 자, 둘이 더하면 4 나오는 거 맞나요? 자, 하나 더. 한 칸씩 더 갈게. 아니, 아니었지야. 그게 아니라. 자, 그 논리적인 결과를 얘기한 거지 내 감정적인 취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부합되는 애를 학생시켰더니 왜 쟤만 좋아하세요? 이러면은 할 리 없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자, 미치겠다. 자, 한 칸씩 더 갔어요. 자, 첫 번째 질문. 2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더하면 4가 나오는 거 맞나요? 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짝들 있죠? 짝꿍들. 걔네들은 다 더해서 4가 나오죠. 4는 이 녀석의 2배죠? 이거 왠지 우연 아닐까? 그럼 3을 주인공으로 한번 해볼까? 자, 잘 봐봐. 3에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거 2하고 4인 거 맞아요? 둘이 더해서 6 나오는 거 맞아요? 자, 두 칸씩 떨어진 거 5하고 1인 거 맞아요? 둘이 더해서 6 나온 거 맞아요? 자, 질문 하나 더. 6이 3의 2배인 거 맞아요? 아,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그 3을 내가 중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중점은 그 비교 대상 그 점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는구나. 바꿔 말해서 내가 가운데 있는 숫자를 2배를 하면 그,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점의 합이 나오는구나. 자, 연습해 볼게. 자, 1하고 9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의 좌표는 몇이죠? 1하고 9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5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번에 10이라는 좌표하고 16이라는 좌표하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 녀석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점의 개념이야. 그럼 반대로 14를 2배 하면 이거 더한 값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 플로우 기억하면 되는 거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같은 거리 가운데 점 중점.
중점을 2배 하면 두 비교 대상 더한 거.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안 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정말 너무 심해요. 네, 진짜. 자, 볼게요. 그래서 그 두 수를 A, B라고 하면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2라는 거는 2를 2배를 하면 A 플러스 B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과 A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죠? 자, 1에서 3까지 가려면은 몇 칸을 움직여야 돼요? 두 칸을 움직여야 되죠. 거리가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그 2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는데 몇 칸을 움직여야 되죠, 서준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 2까지 가려면? 자, 이거 다 보세요. 네. 하나, 둘, 세 칸이죠? 자, 그럼 방금 계산한 결과가 3에서 1을 뺀 거 아닌가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수죠? 더 큰 수에서 작은 걸 뺀 거예요.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나오죠? 아, 그렇구나. 좌표축에서 거리를 구하려면 큰 수의 좌표에서 작은 수의 좌표를 빼면 거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호가 80만 원이 있으면 100 빼기 80 하면 우리 둘 사이의 그 금액의 차이가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빼갖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걸 한번 알아볼게. A라는 점과 마이너스 1이 나타내는 점이 그 거리가 3이래. 그리고 이걸 중학교 1학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로부터 거리가 3인 게 오른쪽으로 거리가 3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거리가 3일 수도 있죠. 자, 오른쪽으로 거리가 3이면 여기 몇일까? 3을 더하면 되니까. 나 많이 어려워. 그래. 얘가 완전 어, 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그 한이한테 물어볼게.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거리가 3인 애는 저기 좌표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4죠. 3을 빼면 되니까. 3을 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네, 볼게요. 비의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나는 알아요. A, B 더하면 4가 나온다는 거. 근데 지금 A가 될 수 있는 게 2가 될 수가 있죠. A가 2가 되면 4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항하는 거 배웠나요? 그러면은 2를 이항시키면 B는 몇이지? 2가 나오겠죠. A가 2일 때. 자, 요런 답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B는 몇이 나오죠? 네, 8이 나오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A를 특별히 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2나 마이너스 중에서 하나 제끼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B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맞나요? 근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답이 안 되는 거를 이유를 들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A와 마이너스 1의 차이가 3이라는데요. B가 좀 구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그럼 검토 한 번만 해볼게요. 같은 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2이고 저식은 저거고 마이너스 1과 A가 나타내는 점의 거리가 3이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2도 되지만 마이너스 4. 근데 A가 2면 A에서 2까지의 거리는 0이고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0이야. 그것도 0인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발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두 수 A, B. 그렇구나. 네네. 자, 저 말이 없었다면 그 B가 2가 될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란 말 때문에 얘가 답에서 제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 12번 다음에 15번? 네. 네. 오빠? 어? 저 프레임프 어, 이 어. 커갖고 지금 있어요. 그럼 선생님 설명 들어가요. 그 그,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찾았어. 아니죠. 저는 건강 지금 방금 새로 준 것까지 다 했다고? 이 짧은 사이에? 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쌤이 한번 보고, 네. 네, 이따 볼게요. 잠깐 애들 그 문제 풀리고. 자, 자, 별대값을 더한 게 만족수 A, B로 나타내는데 A, B의 개수는, 네, 저런. 자, 절대값의 결과는 항상 플러스죠. 더해서 3이 되는, 절대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만 안 돼요? 0 가질 수 있어요. 절대값 안에가 0이면. 절대값 안에가 이제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됐나요? 어.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서상을 세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0이거나 얘가 이제 3일 때, 그다음에 얘가 1이고 2일 때, 그다음에 2이고 1일 때, 3이고 0일 때 이렇게 또 4개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런다고 해서 이제 4개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네. 절대값이 3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구누구 가능해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가능하죠.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몇 개가 나오게 될까요? 자, 1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4개가 나오게 되고요. 네,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절대값의 결과가 0이 나오는 건 0 한 개지만 절대값의 결과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여기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서준아? 음, 절대값의 결과가 3이 나올 수 있는 거. 어. 자,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죠? 네. 그러면은 여기 16번 질문 있나요? 16번까지 봐보고 여러분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리고 잠깐 볼게. 네. 자, 만두식 수직선 이제 A, B의 점을 나타내었다. 그 점 사이의 거리를 10등분하는 9개의 점 중에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걸 뭐 10등분을 했대요. 이렇게. 9개의 점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2등분이 되죠. 두 개가 있으면 3등분이 되고 그래서 9개가 있으면 10등분이 되는 건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 자, 오른쪽에 세 번째면 하나, 둘, 셋이죠. 이렇게.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음. 자, 수를 구하세요. 자, AB의 절대값이 같대요. A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가 3이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런 뜻이죠. 그래서 AB를 나타내는 두 점의 사이의 거리는 30이다. 자, 여러분 이거 볼게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거리는 몇이죠? 2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의 거리는 몇이에요? 4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의 거리는 6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의 2배네요. 그럼 나타내는 거리가 30이 되려면 여기가 몇과 몇이어야 되겠어요? 가운데가 0일 때.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두 녀석은 가운데가 중점이 항상 0이죠. 더해서 0이니까. 자, 오른쪽 끝에 무슨 숫자일까, 서준아? 두 점 사이 거리가 30이 되려면 네, 15 마이너스 네, 15하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A, B의 절대값이 이제 같으면서 거리가 30인 건 저겁니다. 자, 그럼 이걸 10등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거리가 몇이야? 30을 10등분하면 한 칸에 3이죠. 근데 15에서 세 칸 빠꾸 하는 거니까 15에서 3씩 3번 빠꾸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6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음. 자, 그럼 일단 푼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보시고, 자, 그럼 자기가 혹시 지금 준 심화 프린터가 너무 쉬워서, 얘가 이제 이거 잘 몰랐구나 하는 거 좀 잘 전달되게끔. 자, 18번 볼게요. 네. 자, 당구장 마크의 의미가, 어, 더 작은 수, A가 작으면 A의 절대값을
B가 작으면 B의 절대값을 내보내는 거래요. 자, 첫 번째, 이 중괄호 안을 판단해 볼까? 8분의 11이랑 4분의 9 중에서, 마이너스 4분의 9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자, 얘네 8분의, 저기 18 맞아요? 그러면은 왼쪽 게 커요? 오른쪽 게 커요? 왼쪽 게 크니까 오른쪽 게 작은 거죠. 그 작은 녀석의 절대값을 내보낸대. 그러면은 8분의 18 내보내는 거 맞아요? 네. 즉, 4분의 19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4분의 9하고 마이너스 4분의 10하고 비교를 해볼게.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잘 봐봐. 의미를, 아다르고 어다른 의미를. 크기가 작은 녀석의 절대값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랑 4분의 9랑 누가 더 작아요? 자, 절대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가 당연히 작겠죠? 그 녀석의 절대값을 내보내는 거니까 4분의 10, 즉 2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아, 21번이요. 자, 0보다 크고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유리수 11기하 분수가 100개 있대. 자, 0보다 크고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 그 분수 형태라는 말이죠. 소수나. 자, 분모가 11인 기하 분수가, 100개일 때 자연수 x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x가 자연수라면 얘는 11분의 11x인 거 맞아요? 어.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의 개수가 100개라는 건데, 그럼 표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100개에 들어가려면 100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럼 11x가 딱 100보다 살짝 커야겠네? 어. 자, 그래서 10인 것 같아서 10을 대입해보면 어때요? 그러면은 막 110이니까 100개를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9를 대입하면은 99가 되는데, 잠깐 0보다 크고 x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0은 또 11분의 0이나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1x 사이에 요거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수 x는 같거나 같은. 기하분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또 이제 걸리네요. 기하분수. 네, 네, 네. 그래서 10이 들어가면 이제 110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하분수가 이제 11의 배수가 110까지 몇 개가 있죠? 네, 10개가 있으니까 110개에서 10개를 빼면 100개가 나오는 게 110인 거를 찾을 수가 있죠? 네, 답이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기하 분수가 아닌 것들을 제외해 주는 거를 잘 신경을 써주면 되겠고. 네, 다음 22번 이후의 질문. 네, 23번을 볼게요. 네, 23, 24, 25. 자, 22번도 있어요. 봐야겠네요. 자, 3분의 x는 이게 6분의 2x죠? 자, 그러면 그 수직선 위에 점을 나타냈을 때 정수 x에 대해서 그럼 얘는 EX의 절대값이 1하고 5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음. X가 정수인데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 되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되죠? 3일 때는 넘어가죠? 근데 저기 X가 정수니까 0일 때도 되죠? 마이너스 1일 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도 됩니다.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자, A, B, C, D 이를 직선 도로를 따라서 달리게 하는데 순간 위치가 다음과 같았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니까 자, 직선 도로예요. 저 단서를 보고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D는 E보다 10m 앞에 있대. D가 여기 있으면은 E는 이렇게 10m 요 차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A하고 C는 E의 한가운데 있다. A는 C와 E의 한가운데 있다.
중점이란 얘기죠. 아까 배웠던 중점. A가. 이건 잠깐 내비둘게요. C는 D보다 24m 뒤에 있대요. 그래서 그림을 좀 괜히 이렇게 그렸네. 그리고서, 자, 그럼 세 번째로, D보다 24 뒤에 있으니까 24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는 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D로 24가 되죠?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거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AMC가 자,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할게요. 내가 D의 좌표를 그냥 0이라고 해볼게. D의 좌표를 0이라고 해볼게. 됐니? 그러면 E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4. 어이구, 예.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A가 C하고 E의 한가운데 있대. C하고 E를 다 알죠? 그러면 A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4를 나누기 2 하는 거 됐죠? 아까 중점 배웠었죠? 마이너스 17,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D는 2보다 4m 앞에 있다. 그럼 B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4만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D 좌표를 다 알았네. D를 0으로 놨고. 자, 그래서 A하고 B 사이의 거리. 아까 두 점 사이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고 했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7을 빼는 거야. 그러면 몇이 나와? 11 이렇게 나옵니다. 하기 싫어. 다음에 24번 볼게요. 음,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숙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진행 속도가 빨라져 보이는데요. 근데 서준이 같이 빨리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종이를 다 가져오시면 이제까지 한 걸 좀 다시 한번 검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질문을 했는데도 네, 모르는 게 좀 방치가 되는 건 없는지. 수직선에서도 XY 나타내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8이 있다. 자, 서준아, 요거 한번 식으로 나타내볼까? XY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8이다. 이걸 XY와 관련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세요. 아까 중점 배웠었죠? 8의 위치는 XY의 무슨 점? 중점. 그러면 그 관계식을 나타내보세요. X하고 Y를 더한 거가 몇이다? 자, 천천히 다시. 16. 16이 나온다. 중점을 2배 하면 그 비교 대상이 두 점에 더한 거. 현지 이해됐어요? 네?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자, 네. 네, 이제 현지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자, 근데 x의 절대값이 1이래. 자, 현지야. x의 절대값이 1이라는 건 x가 될 수 있는 게 뭐 어떤 숫자가 있죠? 그렇지, 훌륭합니다.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주면 제가 11. 아니 17. 네, 플러스 17이죠. 자, 그 다음에 그 x가 1일 수도 있죠. 그 1을 이항시켜주면 y는 몇이에요? 16. 자, 16에서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15. 그렇지, 맞습니다. 자, y까지 될 수 있는 것 중에 소수를 구하세요. 자, 15하고 17 중에 소수는? 그렇지, 그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네. 뭐야 나 그 소스 아니고 그 어, 0점 몇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소수가 거의 이제, 네. 1과 자기 자신 그겁니다. 네, 그 25번 질문 있는 사람? 아요. 네네. 볼게요. 자, 이게 아까 나왔던 그 가우스예요. 저 기호 이름이 가우스예요. 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자, 그러면, 자, 현지야. 가우스 마이너스 2.3은 소수점만 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죠. 네, 맡기셨어요. 네. 자, 아까 조심하라고 했죠. 자, 다시. 자, 마이너스 2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셨는데,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6점에도 가수치하면 소수점만 떼면 되니까 6 맞죠? 자, 6이요. 네, 네, 그 양수일 때는 6이 맞아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정수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네, 정수와 같아요. 자,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작거나, 작은 걸 얘기해요. 작거나 작은 거.
근데 이미 정수라면 그냥 정수가 결과인 거야. 가우스 7, 7이에요. 가우스 8, 8이에요. 가우스 15, 15예요. 이렇게. 각각 절대가치 하면 3하고 6하고 1 더한 거니까 답이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건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침착하게, 좀 릴렉스하게.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릴렉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프린트 강의를 마칠 거고요. 1번 프린트를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도과하고 나서 내가 어떤 걸 언제든 찝어줘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공부할 양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네. 제 질문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갖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 저는 그거 다 마스터 됐는데요. 전 할